이기주 작가님의 책 말의 품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속담에도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따뜻하고 온유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말을 한번 잘못하면 인정을 못 받고 다른 능력이 뒤떨어져도 하는 말이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울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속 없는 꽹가리처럼 다른 것은 제쳐두고 말하는 기술, 즉 화법에 대해 열심히 사기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것이 되었든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가서 그 미천이 드러나서 허물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이 엄청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부터 거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결과물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의 속사람부터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세우고 그에 맞는 생각을 하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내면이 다져진 사람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견고한 사람은 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안에 있는 것은 없는데 겉으로 꾸며내려고 하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지 않던 행동이라서 반드시 어색하고 들통이 나게 되어 있죠. 우리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에 좋겠죠. 좀 더 과거로 들어가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라는 인물이 아마 존중이라는 단어 그대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비는 겸손과 굽힘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난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드러나는 유비의 모습은 온화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지요. 이런 것들에 더해 가장 중요한 강점은 바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친화적이며 부하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리더는 절대로 모든 것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리더는 부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관찰력이 좋고 남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습득되어진 사람을 보는 눈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원하냐를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은 바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만 비로소 자기가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오고 가면 대화일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밥 먹으라고 말하는 것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대화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을 대화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대화는 상대방의 관심사, 생각, 고민 등을 서로 나누면서 감정을 헤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고하려 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죠. 존중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했죠.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준다며 충고와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배려와 존중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면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상대방을 향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서 나올 때야 비로소 마음을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력으로나 때로는 나의 능력,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방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박한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맥락적 듣기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겉으로 드러난 글자만으로는 진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복잡한 환경이어서 절대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면에 있는 것들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집중해서 듣기를 통해서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은 전라도에서 왜군을 막으려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상정보, 지형 지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 및 독서실이었던 운주당으로 초대를 했죠. 그들을 대접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본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해상 정보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보다는 토착민의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주민들로부터 정보 획득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라는 말처럼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가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얼굴과 몸짓이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조화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깨달아서 문제를 확인한 후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겠죠. 이순신 장군이 처했던 상황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정보 수집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죠. 본래 정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그것들을 수집하고 모아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재가공될 때야 비로소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듯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데이터를, 때로는 감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운명은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에는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서 승리했고 원균 장군은 패배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경청을 할 줄 알았던 이순신 장군과 독불 장군식으로 자기의 가치 판단을 밀고 나간 원균 장군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죠. 우리는 늘 상대방을 안다고 착각해서 자기의 감을 믿고 상대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서 갖은 충고와 조언 그리고 자기의 넘겨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존재죠.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람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작은 우주라고 여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기뻐할 겁니다. 세 번째, 공감.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었죠. 이 부분이 정말로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말이야말로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흐르는 것이고요. 동정은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생긴 가슴속의 한 구석의 웅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각 안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우위의 마음이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흐르고 움직이는 것으로 상대방과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벽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 처지가 비슷하다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본래 감정과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남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감은 사람을 마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연민이나 동정처럼 인격을 분리해서 나와 상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남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공감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